북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자유북한 방송 스튜디오에 일본 레이타쿠대 교수이시며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니시오카 츠토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번 시간에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정말 크게 망신을 당한, 제가 방송이라서 그 첫 글자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크게 망신을 당한 김정은이 북으로 돌아가서 그 결과를 지금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니까 했는데 느닷없이 일본을 비난하고 나섰어요. 근데 상황 설명을 왜 일본을 빗대놓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노동신문의 논설로서 글쎄요. 망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북한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하노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많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노동신문 논설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죠. 네. 일본 토프 기사에서 귀국하고 나서는 하노이에서 월남 콘산당하고 정상회담을 하셨다. 그게 성공적이었다. 이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니까. 그런데 아마 소문으로서 제재는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라는 소문이 지금 확산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 이날에. 그렇죠. 저는 네.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그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중국에 있는 북한 소위 무역하는 사람들 갈 때 이 사람들이 전화했던 건 그래서 이젠 다 해결됐다.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대놓고 무역을 못했는데 이제 제재 풀리면 어떤 형식으로 풀려도 돌파구만 열리면 우리 다 할 수 있다. 엄청 격앙되어 있었어요. 나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신경 쓰고 더 빨리 알지만 바로 전화하면서 그 한탄 섞인 목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국제전화를 하는 이야기면 북한에 더 빨리 들어가거든요. 자기네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것. 그리고 대북방송이 북한을 향한 한국말 대북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10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 끌다가 야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북한 심리를 딱 하시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노동신문 보지도 않는 데다가 사설은 더 안 봐요. 그 봐야 그 일본 놈 욕하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 욕하네 뭐 장관님께서 하려 가셨는데 미국이 지금 안 한 게 결과적으로 일본이 잘못인가? 다음 회담은 또 있다는데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일본은 그게 구구절절이 욕했더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실은 하노이에서 일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베 존리한테 직접 들었어요. 우리가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아베 존리가 우리 보고 오라고 하셨길래. 하노이 회담 끝난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 그걸 알리겠다고 해서 우리가 수상 간조까지 갔어요. 가족분들이랑 같이.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날 1대1 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또 정보에 하면은 그것도 제일 맨 처음에 핵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납치 문제를 얘기했다. 그래서 일본을 그렇게 막. 그래서 북한 쪽에서 좀 놀랐다. 놀라운 표정을 했다. 핵 문제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일본이 납치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1대1 회담 끝나고 나서 소수의 간부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도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 쪽에서 이 양반이 왜 계속 납치 문제만 이야기하나 이라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아베 존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베 존리의 김정은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 아베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컸다. 아베 존리는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 그리고 일본에서 제일 중요한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은 불행한 과거에 정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배상 돈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보고 핵 문제, 미사일 문제, 화학 문제까지 다
없앱시다. 그런 바른 미래가 있다. 북한 주민들은 아주 똑똑하고 그 노동력은 좋다. 그리고 자원도 많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만 제재를 받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없애라고 종이까지 줬답니다. 보르턴 씨가. 없애야 되는 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편만 가지고 협상하려고 했으니까 떠나버렸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해제해 줄 수는 있다. 그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러나 지원은 미국은 할 수가 없다 했답니다. 그건 미국 위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1965년에 5억 불 지원을 했습니다. 65년에 5억 불이라는 것이 엄청난 액수죠. 그때 한국의 극하 예산이 3억 불이었어요. 3억 5천 불. 그 일제시대 손해배상. 그러니까 그거를 경제 협력으로 현식으로 해서 그 가구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물가로 보면은 100억 불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베 총리도 계속 만약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특히 납치 문제까지 해결되면은 가구 조사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노동신문 그걸 보더라도 일본 욕을 다 해가면서 일본 때문에 그 실패했다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아베가 지금 뻔뻔스럽게 뭐 평양문을 녹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보기도 싫다. 이면서도 과거 배상을 하지 않는 한 평양에 올 수 없다. 과거 배상을 하지 않는 한이라는 것은 과거 배상을 하면 올 수가 있다는 건데 또 돈을 달라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북한 당국이 그 탈출구를 재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은 계속 외화가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석도 모든 핵을 포기할 것인가? 진짜 그 모든 핵을 포기하면은 미국이 공격을 오지 않겠다는 보장이 진짜 있는가? 어쨌든 급한 것이 외화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이 없이 끝났다는 것을 은근슬쩍 흘리고 그리고 그 책임을 미국한테는 조금 돌리고 일본한테 왕창 돌리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 또 그 받으면 그 평양에 와서 얘기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흘려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참 웃기는 나쁜 놈이네 하는 생각. 왜 그랬냐면요. 김정은은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은 김일성으로부터 진짜 그 세계적으로 제일 큰 유산을 그냥 받아요. 애들이. 예를 들면 북한의 큰 노동력, 노예적인 근성을 가진 노동력 그리고 북한의 모든 생산수단 국가 전체를 유산으로 받는데 거기 또 이런 거 있어요. 알파로 블루스 알파로 일본인 납치도 유산으로 받았어요. 얘가. 거기 이제 그 납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딜을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 이 김정은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정말 국제사회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정말 깨끗이 해결을 하라. 그러면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가 대해줄게 이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깨끗이 대하지 못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게 예를 들면 핵을 없앤다. 미국한테 당장 얻어맞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김정은이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 할까 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다 했잖아요. 미국의 정보력을 습격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럼 지하 핵 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가 몇 개의 핵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 쪽에 파악하고 있는가를 재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그가 더불어 일본의 정보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 살아있다라는 정보를 일본 정부가 진짜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5명만 살아있다. 나머지는 죽었다. 네, 일본 납치자가 납치한 것이 13명이다. 그런데 5명만 살아있다. 8명은 죽었다. 그 이해는 없다. 이하고 2002년도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북한 사람들은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정도 말하면 화가 나는데 이게 그 과거의 김정일 정권 때
김정일이 직접 시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2002년 9월에 예. 고이즈미 스산이 평양 갔었을 때 납치를 했다고 했다. 예. 그래서 사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한존적으로 일부분만 인정했어요. 납치한 것이 13명밖에 없다. 예. 그중에서 5명 살아있다. 8명 죽었다. 예. 그 5명은 보냈다. 예. 그래서 인정함으로써 해결됐다. 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8명의 사망 증거가 없다.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 유골라고 해서 보내온 표를 DNA 검사하다 보니까 가짜 다른 사람 표였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가 왔는데 그것도 조작이었다. 등등으로 해서 8명 죽었다는 거 또 그 예 없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다. 또 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 보내라. 이라고 지금 일본 좀 뭐 요구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일본하고 아베하고 평양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그럼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그 2002년도에 죽었다고 한 사람이 찾아보니까 있었다 이라고 할 것인가. 그럼 이번에는 일본이 어느 만큼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우리 동지 여러분한테 부탁이 있는데 우리 일본 정부는 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지금 상황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있는가. 그게 뭐 한 달 전에 어디 있다든지 그렇죠. 6개월 전에 어디 있다든지 그런 정보도 기재하고 그런 정보는 있습니다. 다만 역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또 증거 모발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져와 주시면은 일본 정부가 엄청난 상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정보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정보 싸움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다 보내야지 일단 범죄가 끝나는 거죠. 범죄를 하면서 무슨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범죄부터 끝내고 그러니까 가고전상이라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라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다 끝난 거잖아요. 70년 전에 끝난 거에 대해서 전사해야 된다 이지만은 지금 그 범죄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유괴범 이제 지금 온류 다 하고 있어요. 이제 현재형이죠. 요거다 메기미 씨는 13살 때 납치돼 가지고 지금 4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42년 동안 온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현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범죄를 일단 스톱시키고 나서 그럼 과거 전사해야 되고 또 그럼 그 40년 동안 돼서 전사해야 되고 그런 건 다 끝내야지 그 불행한 과거에 전사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교수님을 알게 되면서 저는 뭐 탈북자고 북한군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북한에 있을 때 몰랐어요. 뭐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위원들이나 뭐 관련 부처 중앙당 뭐 이런 데서 관련 부처들에서 삼호 전사에 있는 사람들 권장기관 연락소 그런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관심을 안 가지면 저와 비슷할 거예요. 뭐가 옆에서 벌어지는지 내가 그냥 먹고 살기가 바쁘고 충성하는 게 맹목적인 충성경적에서 잊고 사는데 저는 교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가족분들을 만나봤어요. 납치 피해 가족들. 그분들이 한 해 뒤에 진짜 그 이제 나이도 들고 하면서 그래서 만날 때마다 늘 그분들은 북에 잡혀간 뭐 잡혀갔죠. 그냥 백주대낮에 그런 딸들 아들들 뭐 자기 친척들을 구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김정은 정권이 잔인해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잔인한 짓도 했구나. 어떻게 외국 사람을 잡아갈까. 그것도 자기의 서의 용리를 위해서 혹은 대남 대일 공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남자가 말이에요. 새끼가 나 시인했으면 그 시점에서 다 할 수도 있는 시점이었어요. 거기서 요만큼은 살고 요만큼은 죽었어. 그래서 우리 끝났어 하는 것도 정말 아주 노즐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서
우리 니시오카 선생님에게나 우리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납치 문제는 일본인 납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현재형이고 김정일 정권에 이어서 김정은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정보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뭐 북한의 우리 자유북한 방송 애청자들이 주변에 널리 알리고 이런 바람을 갖고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 일본에 계시는 니시오카 츠토모 선생님은 한국말도 잘하고 서해 북한 문제 정말 전문가입니다. 납치 문제 때문에 북한을 샅샅이 우리보다 탈북자들보다 환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 연락처 제가 우리 북한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나와서 국제 전화를 북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중국에 나와서 국제 전화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방식으로 전화가 가능할 겁니다. 82 만약 중국에 나와서 전화를 거실 때는 일본을 향한 국제 전화번호니까 82를 누르시고 90-8313-4928번입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한국말도 유창히 하고 계시고 아마 북한 주민들과 소통도 우리 탈북자들만큼 잘 되시는 분이니까 그 납치자 문제에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